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원종고등학교를 졸업해 현재는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9학번으로 재학 중인 신정은이라고 합니다. 심리학과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취미였던 추리소설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추리소설을 읽으면서 주인공들의 심리를 분석을 해보면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상담 심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 주인공들이 상담을 통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심리상담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사를 확고하게 꿈으로 설정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진행한 교내 상담심리학과 교수 특강이 가장 컸어요. 교내 상담심리학과 교수 특강에서 교수님께서는 미국과 비교해서 한국 상담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국과 달리 우리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상담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고 상담 복지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 사회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상담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보다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저의 심리상담사로서 큰 목표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심리상담사라는 꿈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심리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재미있게 공부했던 과목은 사회문화 과목이었어요. 사회문화 과목은 심리학과도 많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고 재밌게 공부하기도 했던 과목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재밌게 공부했던 부분은 연구방법론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연구방법론에 대해서 배울 때 선생님께서 아기 알버트 실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기 알버트 실험은 9개월 된 아기 알버트가 흰 쥐를 만지려고 할 때마다 큰 소리를 조성을 해서 그럼 현장을 통해서 공포가 어떻게 전이가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실험인데 이 실험을 통해서 아기 알버트가 흰 쥐에서부터 흰 손뭉치까지 공포가 전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말을 못하는 아기로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던 실험이었어요. 아기 알버트 실험 말고도 심리 실험 중에서 연구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실험에 대해서 찾아보던 중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스탠리 밀그램이 비윤리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도 명성 높은 심리학자로 알려져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스탠리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폭력성을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겼다는 점에서 심리학에 있어서 왜 연구윤리가 중요한지 그리고 연구윤리를 처음으로 대두시켰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관자 효과의 원인이 궁금해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도요타 상사 사건을 모티브하여서 사람이 칼에 찔렸을 때 신고를 할 것인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 결과 절반이 넘는 친구들이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응답을 해주었고 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신고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을 해주었어요. 그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집단에 속해 있을 때 개인적 책임을 적게 느끼는 책임감 분산이 방관자 효과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닌 직접 설문을 하고 자료를 분석을 하면서 친구들과 가장 뿌듯했던 경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심리상담사라는 꿈이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원서를 넣을 때 대부분을 심리학과 종합전형으로 넣었어요. 자소서를 쓸 때에는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종합전형으로 진학하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심리학과 관련 활동을 할 때마다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소서를 컴퓨터에 간단하게 작성을 했어요. 이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자소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 학문으로서 굉장히 과학적인 학문이기도 하고 제가 진학하고자 했던 상담 심리는 심리학과의 극소수 분야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상담 심리적인 내용을 배우지 않아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뭔가 생명과학이라던가 뉴런 특히 많이 배우기 때문에 뉴런이라던가 생명과학 분야를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고 제가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읽은 책으로 심리학의 오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심리학이 가진 선입견이라던가 심리학이 가진 과학적인 면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과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 한창 자소서 쓰느랴 면접 준비하랴, 시험 성적 준비하랴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성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문주연입니다. 2020 학년도부터 덕성여자대학교는 신입생 선발 모집 단위를 학과 단위에서 대학 단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성여자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덕성인재전형은 2020 학년도부터 면접평가를 신설하였고 다단계 전형으로 운영합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를 통해 모집 인원의 4배수를 면접평가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 60%와 면접평가 4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사회기여자, 농어촌 학생, 희망나눔 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덕성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재사는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능력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덕성 인재입니다. 서류평가 항목은 학업 역량, 발전 역량, 덕성 역량 3가지입니다. 학업 역량은 지원자의 기초학습 역량과 학업 성취 역량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발전 역량은 지원자의 자기주도성과 자기성장 노력을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덕성 역량은 지원자의 성실성과 협업 및 소통 능력을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지원자는 우리 덕성여자대학교의 선발 인재상과 서류평가 항목인 학업, 발전, 덕성 역량의 평가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자기소개서의 지원자의 강점을 잘 표현해 주시면 서류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덕성인재 전형의 지원자는 서류평가뿐만 아니라 면접평가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덕성인재 전형의 면접평가는 제출 서류 기반 면접으로 평가 항목은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와 심층 덕성 역량 2가지입니다.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는 제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에 관한 질적, 다면적 질문으로 지원자를 평가하고 심층 덕성 역량은 덕성 역량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심층 질문으로 지원자를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제출 서류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의사를 표현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주도성을 가진 예비 덕성인들의 좋은 결과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꿈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딱딱해라. 어떡해요? 더 좋은 상담 사회를 만들고자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떨려. 까먹었지 지금. 네.
지금요? 잠시만요. 저는 심리 상담사라는 꿈이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죄송해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렇게 파이팅! 이러면서 좀 조금만 힘내길 바랍니다.